여러분 반갑습니다. B모듈의 파트 5 코칭, 교육훈련 및 멘토링 동기부여 중에서 두 번째 챕터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에서는요, 교육훈련의 종류와 집단 특성에 따른 교수법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이해하고요, 교육훈련의 목적을 기업의 측면과 직원의 측면으로 구분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직장 내 교육훈련과 직장 외 교육훈련 개념 차이를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집단 특성에 따른 교수법은 모든 내용이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으므로 신입사원, 작업자, 관리자로 구분하여 그 목적과 내용, 교육 기법을 전반적으로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훈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적 자원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인적 자원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만들어진 그대로만 있으면 도태되겠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훈련의 투자는 기업과 직원, 개개인에게 많은 효용을 창출합니다. 선생님이 기업 교육 가서 늘 하는 얘기인데요. 다 앉아서 듣는 피교육자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10분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교육훈련이라는 게 단기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콩나무시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콩나무 시루 키워본 적 있으세요? 그냥 콩에다가 검은색 천을 씌워놓고요. 물을 붓니다. 그럼 물이 다 빠져나가죠. 근데 콩나무는 쑥쑥 커 있습니다. 교육훈련이라는 건 사실 이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겪어오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거든요. 콩나물이 쑥쑥 크듯이 이 교육훈련이라는 건 사실 나를 성장시키고 조직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훈련은 경제환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에게 고용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훈련의 목표는 인재 육성을 통한 기술 축적이고요. 원활한 의사소통, 자기발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 한번 볼까요? 교육의 목표는요, 인간적, 보편적,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양, 태도,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는 거고요. 기대되는 효과로는 보편적인 지식의 학습,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훈련은요, 직무 고유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직무 지식, 기능만으로 좀 한정적이고요. 특정 직무 기능의 습득과 숙달,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육 안에 사실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육훈련의 목적을요, 기업의 측면과 직원의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측면은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기능이 향상되면 아무래도 실수가 적어지고요. 생산성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원가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내 협동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기업의 목표는요, 이 MZ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무님과 신입사원과 등산 가기, 방탈출 가기,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의욕과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사실 듣기 싫어도 가서 앉아있으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몰랐던 걸 알게 됐을 때 자신감이 좀 얻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훈련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은 이렇고요. 직원의 측면에서는 경력 개발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가 증가하고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할 텐데요. 학교만 졸업하면 책 딱 덮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 시대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단순 업무 같은 것들은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히 고급 퀄리티의 서비스가 요청되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개발, 교육은 평생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 만족이나 직무 몰입도의 증가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의 종류는요. 자, 교육훈련의 대상별로 신분별, 계급별 나눠지기도 하고요. 교육훈련의 실시 장소, 사내교육이냐, 사외교육이냐, 교육훈련의 내용, 신입사원이냐, 경력직 사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신분별로는 신입직원 교육훈련이냐, 경력직원 교육훈련이냐, 임시직 교육훈련이냐에 따라 나눠지고요. 계급별로는 작업자 교육훈련, 감독자 교육훈련, 경영자 교육훈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강사를 처음 했을 시절에요. 그 경력직, 그 대기업의 경력직 차장급 이상 진급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도 강의 경력이 막 많지 않아서 이제 막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대상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올라갔는데 너무 떨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강의하고 내려왔는데 강의가 너무 실패했구나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훈련은요. 훈련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 장소가 직장에서 하는 OJT냐 직장 외에서 하는 OJT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요. 사외교육, 대학이나 관련 교육기관들에 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훈련 내용은 신입사원일 때는 처음 알아야 되는 것들, 기초직무교육훈련이나 그리고 요새는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도 빠지지 않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력직은 직무교육이냐 교양교육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종류에 따라서 교육을 어떻게 세팅할까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장 내 교육훈련 OJT 한번 살펴볼까요? 자, OJT는요, 업무 현장에서 동료 선배가 피교육자에게 과업 수행 방법을 보여줍니다. 피교육자에게 실행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훈련 기법입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까요? 직무 수행과 동시 실시로 내용이 현실적입니다. 그 교육훈련과 업무가 직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장점을. 특정 장소로의 이동이 없습니다. 상사나 동료 간의 이해와 협동 정신이 강화되고요. 비용이 감소되겠죠. 직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교육이니까요. 단점은요. 상사와 환경이 훈련에 부적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많은 직원들을 동시에 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통일된 내용과 같은 수준의 훈련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회사 소개를 하더라도요. 상무님 다를 테고 부장님 다를 테고 좀 다를 수 있겠죠. 상사의 능력과 전문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일되고 전문적인 지식 기능의 전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직장 외 교육훈련, OJT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사내교육훈련이 직장 외 교육훈련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많은 직원들에게 동시에 통일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하고요. 전문가의 지도 아래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나가는 거니까요. 직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훈련에 전념이 가능하고요. 참가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즉시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요새는 사실 2박 3일짜리 과정을 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업무를 놔두고 2박 3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업 중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 바깥으로 나가는 교육은 사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직장의 훈련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교육훈련이다. 2번 많은 직원들에게 동시에 통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3번 전문가의 교육 진행으로 교육훈련에 전념이 가능하다. 4번 참가한 교육생 간 선의의 경쟁으로 교육 효과가 증가한다. 5. 직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겠죠.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육장소에 집합해서 전문 교육 강사가 교육을 실시함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은 비용도 있지만 교육훈련 중에서 굉장히 고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단 특성에 따른 교수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사원 교육훈련, 작업자 교육훈련, 관리자 교육훈련은 분명히 집단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은요, 교육훈련 목적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회사에 대한 친근감, 직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고요. 훈련 내용은 조직의 기본 목표, 조직에서 기대되는 그들에게 역할의 행동, 조직에 존재하는 규칙과 규범, 집단 활동의 동료, 상사, 고객에 대한 매너 교육, 그 다음에 직업 생활상의 공통된 일반 지식, 조직 몰입의 제고 같은 것들이고요. 훈련 기법으로는 멘토링 시스템 강의식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번엔 작업자 교육 훈련을 한번 볼까요? 부여받은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훈련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구성원에 주어진 직무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교육 훈련합니다.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은 방학이 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교육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여러 강좌를 열어놓고 하는데 요새 선생님들, 교수님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지금 이 시기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온라인이나 뭐 이런 것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기기에 대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잘 따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더디게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수업에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례 발표까지 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한 학기 지나고 진행해 봤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실습 훈련, 강의식 방법, 직업학교 훈련 및 대학 학위 위탁 교육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자 교육은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의 행사 같은 것들이 훈련 목적입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수행도 훈련의 목적이 되겠죠. 관리자도 하위 관리자냐, 중간 관리자냐, 최고 경영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보통 모의 훈련, 사례 연구, 역할 연기, 행동 모델법, 세미나, 감수성 훈련 같은 것들을 주된 관리자 교육 훈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신입사원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상위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이다. 2번 직장생활을 통한 장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부여를 위한 교육훈련이다. 3번 작업 지도, 작업 방법 개선 등 기술적 능력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4번 직장의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훈련이다. 5번 광범위한 경영 문제와 관련된 교육훈련이다. 맞는 것은 뭐가 될까요? 네, 직장 생활을 통한 장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는 교육 훈련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작업자 교육 훈련이고요. 세 번째는 관리자 교육 훈련,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관리자 교육 훈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자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하나만 더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1번 광범위한 경영 문제와 관련한 교육 훈련이다. 2번 직업생활상의 공통된 일반 지식에 관한 교육 훈련이다. 3번 조직에 존재하는 규칙, 규범에 관한 교육 훈련이다. 4번 상위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이다. 5번 직장 생활을 통한 장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 부여를 위한 교육 훈련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광범위한 경험 문제와 관련한 교육훈련이다. 나머지 것들은 신입사원 교육과 3번은 작업자 교육훈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롤플레잉 교육훈련 한번 보겠습니다. 특정한 역할 수행을 놀이를 통해서 고객 및 서비스 직원의 성격이나 상황 등을 설정한 후에 교환하여 실현해 봄으로써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통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롤플레잉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서비스 접점에서 직원이 되기도 하고 진상 고객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해서 대응 반응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 방면의 전문가 여야 하고요. 이를 위해 현장과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여 서비스 현장과 고객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서비스 관련된 학과에서는 실습실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롤플레잉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동기 유발을 합니다. 롤플레잉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직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행 절차를 확정합니다. 총 소요 시간, 필요 인원,
개선이 필요한 요소, 진행 절차를 확정하고 상황에 따라 그룹을 지정합니다. 학생들한테 직접 평가를 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할 때보다 사실 평가할 때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같이 보면서 스스로도 하게 되죠. 그래서 롤플레잉을 시켜보면 학생들한테 제일 첫 번째 한 친구가 불리하죠. 뒤에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한 친구들은 뒤로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세 번째는 실습 시간입니다. 실제 롤플레잉을 실현하기 전에 연습 시간을 갖고요. 신입 직원이나 현장 직원이 없는 경우를 활용합니다. 네 번째는 프리젠테이션인데 발표하는 내용이나 고객 상황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제를 내고요. 거기에 MBTI를 적용해요. 4가지 다른 MBTI 유형별로 갈등 요소를 2개씩 만들으라고 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여행 프로그램을 짜라는 미션을 제공하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 합니다. 막 갈등 상황도 정말 최극단의 갈등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주 미묘한 삐지는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롤플레잉을 해보면서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번째는 피드백인데요. 전체 구성원, 발표 직원, 그 다음에 교육자 모두에게 피드백이 나오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피드백을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훈련 방법입니다. 자, 교육훈련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강의식 방법, 통신훈련 방법, 회의식 방법, 시청각 훈련 방법, 사례연구법, 역할연기법, 실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방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인턴 사원제, 멘토 시스템, 그 다음에 대학 학위위탁 교육제, 교육이수학점제, 온라인 학습, 모험 학습, 다양한 교육 훈련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파트 5의 코칭, 교육훈련, 멘토링, 동기부여 중에서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서비스 코칭의 이해와 실행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